프롬제이 전준수 서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네. 한 주 지났는데 어떻게 좀 별일 없으셨습니까? 별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요? 네, 지금 뭐 새해 초부터 각 봄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리하느라고 거의 매일 밤새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안 그래도 1월 2일 화요일날 네. 금감원 보도자료가 좀 배포가 됐어요. 네. 금융감독원이 이제 소비자 권익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약관을 좀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이 좀 개선됐는지 우리 고객님들께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이번에 내용이 너무 좋고요. 네. 고객한테 많이 개선됐고 설계사는 제가 봐도 애매한 게 고객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첫 번째 이제 뭐냐면 네.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요. 네. 1년 안에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한 이력이 있으면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추적 관찰.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환자는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데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뭐 큰 무리 없으니까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변화가 있는지만 지켜만 볼게요. 2년이고 3년이고 변화 없어. 환자분은 유방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아주 미세하게 혹이 하나 있네요. 너무 작으니까 그냥 별거 없으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와서 검사만 할게요. 정기검진. 이걸 추적 관찰이라고 하는데 이 추적 관찰도요. 기존에는 1년 안에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된다고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금융감독원에서요. 이 추적 관찰은 이 결절이나 혹의 크기의 변화가 없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으면 고지사항에서 뺐어요. 이제. 이게 그걸 좀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고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4년 전에 갑상선 결절 또는 유방에 조그만 혹, 그 다음에 뭐 담석이 하나 있다라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했는데 크기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치료 안 받아도 된대. 이거는 고지사항이 아니라고 이제 명확하게 한 거예요. 확실하게 고객들이 해석하기 그냥 좀 편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를 했는데 좀 크기가 커졌다. 요거는 고지사항이 들어가요. 요거는 크기의 변화가 있으면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에다가 내가 병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똑같이 그 혹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유방 초음파를 찍었더니 가슴에 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기간, 유방에 대해서는 전기간 보상을 안 해야겠다. 부담부를 잡았어요. 그런데 기존 약관상 우리가 전기간 부담부가 잡혔을지라도 5년 동안 추가 검사를 해서 치료 또는 재진단 이력이 없으면 전기간 부담도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볼게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은 가슴에 혹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사항은 없는데 매년 추적 관찰을 해야 된대. 추적 관찰을 했는데 크기의 변화가 전혀 없어. 그래도 혹이 있으니까 재진단은 되는 거예요. 또 혹이 있네? 양성 종양 디코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어때요? 보장 못 받는. 검사 받을 때마다 치료는 안 받지만 재진단을 받기 때문에 역시나 평생 부담도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랑 똑같이 추적 관찰을 했는데 크기의 변화가 없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검사는 어떻게 제외된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내가 추적 관찰은 계속했어. 그런데 크게 특별한 변화가 없어. 그럼 5년이 지나면 부담도가 이게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명시했다라는 거고. 저도 갑상선에 결절이 조그맣게 있고요. 저도 담석이 있어요. 담낭에 조그만 돌이 있는데 지금 거의 8년째, 9년째 크게 변화가 없어요. 계속 추적 관찰. 근데 기존 약관에는 내가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러 갔다 크게 변화가 없더라도 그러면 보험 가입을 했어. 그러면 평생 저는 부담도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검사는 했지만 크게 변화가 없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아.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저는 보상이 해제되고 이제 보상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내용들이 지금 명확화가 돼가지고 아주 고객한테 이로울 것 같은데 세 번째도 있다고. 우리가 암 진단금은요 원바람 기준이에요. 원바람이라는 건 최초암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은 사례가 뭐냐면 갑상선 진단을 받고요.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가지고요. 임파선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갑상선으로 전이가 돼서 임파선이 되더라도 최초암 원바람은 뭐예요? 갑상선이에요. 갑상선에서 전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임파선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네. 의사가요 이제 더 이상 치료를 안 해도 된대. 그런 다음에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서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에는 뭐냐, 보험회사에서 너 봐, 이번에 암보험 가입하고 진단받은 임파선은 네. 예전에 네가 걸렸던 갑상선에 전이가 된 거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최초암은 갑상선암이야. 갑상선암 언제 가입했어? 내가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을 못해줘라고 하는 건데, 네. 이번에 뭐예요? 바뀌면서 새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갑상선암은 예전에 치료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는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임파선을 최초암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했어요. 네. 이거는 최초암을 갑상선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이상 치료가 됐으니 더 이상 치료는 필요치 않고 혹시나 모르니까 추적 관찰만 합시다. 이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했으면 이때는 뭐 보험 가입 이전의 암은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역시나 명확하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더 있죠? 네. 네. 한 가지 정도 더 있는데, 네. 요건 최근 사례 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항상 우리가 암을요, 판단을 보면서 판단을 할 때는요, 네. 조직검사 결과들을 보고 판단을 그렇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갑상선암은요, 흡인 세친 검사라는 걸 해요. 네. 근데 이 세친 검사를요, 조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세포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약관은요, 갑상선암에 한해서는요, 조직검사를 안 하고 세포검사 결과지만 가지고도 네. 보험금을 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일부 약관에는요, 이 세포검사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포검사만 해서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조직검사는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보면서 어떻게? 안 준다. 돈 못 주겠다, 조직검사 하고 와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뭐 모든 약관에 세포검사를 포함을 시킬 거고 예전보험도 소급 적용, 예전보험에 세포검사가 빠져 있는 것도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정해주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지죠. 그렇죠. 예, 갑상선암은 또 조직검사가 몸에 안 좋아요. 그 세포검사 많이 하는 경우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네. 좀 연계되는 명확화된 사례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갑상선암 경우인데 제 고객 사례인데 네. 이분이 조직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이분이 똑같이 갑상선암이 의심이 돼요. 네네. 세포검사를 했을 때보다 갑상선암 추정 진단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분이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조직검사하면胎안 좋거나 해서 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환자의 상태라든지 뭐 신체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미 사망해버렸다라든지 그건 못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꼭 조직검사를 안 했더라도 암진단금을 지급하라고 명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포검사로도 이제 병리조직 검사를 예외 처리해줄 테니 보험금 지급해줘라. 예, 그거고 마지막 거는 뭐 세포검사를 떠나서 조직검사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체 조직검사할 때 크게 상해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미 고객이 사망을 해가지고 조직검사가 없는 상태인데 이전에 추정 진단이 있으면 그걸도 보험금 지급을 하게끔 이제 명확하게 만든 거예요. 확실히 고객한테 유리해지게 그렇군. 명확화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또 개선된 게 있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병력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는 건 유병자보험이라고 하고요. 또 별칭으로 간편보험이라고 해요. 예, 고지가 간편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유병자보험 또는 간편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요 꼭 고지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보험가입 이전 3개월 또는 2달 전에 의사로부터 수술이나 입원을 해야 된다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도요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게 뭐냐면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도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약관에는요 3개월 안에 질병 의심 소견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는 게 많고요.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지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만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런데 보험을 내가 수술이나 입원해야 된다는 소견을 못 들었지만 질병 의심 소견을 들었는데 고지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 나중에 보험 지급 사례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는 3개월 안에 질병 의심 소견도 고지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안 줘서 분쟁 사례가 많으니까 추후에는 모든 유병자 보험 또는 간편보험에도 3개월 안에 질병 의심 소견에 대해서 고지를 하라고 병실하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 유병자 보험은요 병원 간지 3개월 이상
지나고 가입하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니까 이제 보고 그 내용입니다. 주의사항이요. 3개월 안에 검사 또는 검진 이력이 있으면은 유병자 모험도 3개월 이후에 가입시키는 게 깔끔하게. 검사받고 검진받았는데 신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출혈 안 받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어쨌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고객님들 찾아뵙게 되는데, 이번에 나온 보도자료가 확실히 고객님들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찍어서 고객님들을 찾아뵙기로 했는데, 원체 이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빠르게 찾아뵌 건데, 다음에도 지금 이슈가 너무 많고요. 보도자료가 13일에 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까? 13일, 8일날 나왔는데, 요건 또 뭐냐면 우리가 비염이 있어서 코수술을 했어요. 안검하수가 있었고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핏줄이 튀어나오고 하지정맥 수술을 했어요. 이거를 미용 목적으로 보냐 치료 목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많은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이제 명시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좀 급격하게 변화하는 보험 시장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고객님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방금 서준민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서 남겨둔 채널 프롬데이 전준수 서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